네, 안녕하세요. 풍수와 건축 이야기 8번째 이야기를 이어갈 성신건업 최원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 주택, 이동식 주택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명당이라든가 수맥 또는 이제 집일 터를 어떤 터를 잡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로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수맥에 대한 거라든가 명당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또는 뭐 길일, 뭐 이런 거 좀 믿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안 믿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일 처음에 드릴 말씀은 이제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제가 이제 물론 풍수, 수맥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는 했어요. 그런데 수맥은 동판으로 어느 정도 차단되고 또 유해가 많이 해로운 게 차단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그래서 솔직히 그 수맥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건축을 하면서. 제가 이제 태어나서 집을 내가 내 집을 이제 지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양평 신해리라는 곳에 저희가 제 집을 60평짜리를 지어서 이제 살고는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지형상, 풍수상, 배산임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왔을 적에 상당히 좋은 곳, 많이 이제 여러 번 실수를 거듭하다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터를 잡고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그 집을 한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제 집을 졌어요. 제가 살 집을 졌는데, 그 수맥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봤어요. 뭐 지맥도 보고 방향도 보고 향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다 봤는데, 하나 간과한 게 수맥이었어요. 수맥인데 수맥이 어느 정도 나쁘냐, 뭐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수맥에 대해서는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게 내가 느끼는 게 우리 가족들도 비슷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수맥의 피해가, 일단 깊은 잠을 못 잔다는 거, 그 다음에 자꾸 깬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저런 꿈을 많이 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고 나도 개운치가 않아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방을 거실로 옮길 수도 없는 거고, 거실을 안방으로 바꿀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집을 팔고 이제 또 졌는데, 거기는 수맥은 없었는데, 근데 좌양이 안 좋아요. 좌양이라는 것은 집의 이제 방향인데, 그 집 방향이 안 좋다 보니까 일이 안 풀려요.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을 한 번 져서 좋은 땅에서 아무 해 없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힘들지 않을까. 저도 집을 4번째쯤 짓고 지금은 만족하지만 많은 고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의 집터를 봐주면서 남의 그 집을 져주면서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집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에 저희 여러분들이 아시는 길일이라고 그랬어요. 길일. 그러니까 길일이니까 손 없는 날이라 그러죠. 이사하는 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요. 저희 어머니가 200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회사가 원래 양평 오빈리에 있다가 거기 서쪽이었죠. 동쪽으로 지금 백안리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동쪽으로 이사를 옮기면은 올해는 안 좋다. 하지 마라. 근데 제가 뭐 미신이니까 뭐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냥 그 어머니 말을 무시를 하고 옮겼어요. 옮겼는데 옮기는 그 날부터 이유도 없이 막 아파요. 막 몸이 뭐랄까 톱으로 온몸을 다 난도질 하듯이 그렇게 아파요. 병원에 갔는데 진통제도 안 들 정도로 몸이 몹시 진단도 안 나오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많이. 근데 어머니가 동티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동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사해서는 안 되는 방향인데 이사하는 날이 아닌데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옛날 분이시니까 지금 이제 살아 계셨으면 이제 90이 넘으셨죠. 근데 이제 그러냐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방책이라고 그러죠. 예, 방책을 하는데 그냥 팥을 온 사무실에 뿌리고 복숭아가지를 이렇게 끊어서 조그맣게 잘라갖고 집집 붙이고 또 임금왕자를 이렇게 거울 뒤, 사진 뒤, 에어컨 뒤, TV 뒤 이렇게 붙였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한 5분도 안 됐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게 나는 길이 미신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를 내가 지나간 것을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나라 터를 보면은 집터가 있고, 그 다음에 농경지, 농사 짓는 땅이 있고, 창고부지도 있고, 상가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지모사상이라고 해서, 땅지에 어미 모자를 씁니다. 그래서 땅은 어미와 같다. 그러니까 엄마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같은 땅 이러죠.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부를 적에 한국이라고 안 합니다. 모국이라고 그래요. 어미 모자를 써서 모국, 엄마의 나라, 모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금은 세대가 많이 변해서 지금 우리 선진국이 돼가지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을 많이 그렇게 우대도 안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농경문화였어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농사 천하지 대본이라고 합니다. 농사가 가장 우선시되고 묘자리 집터를 가장 많이 보고 또 우선시 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믿고 지금은 집을 지으면서도 또 남의 땅을 보면서도 제가 개발도 하면서 그런 땅만 또 골라서 사요. 사서 개발합니다. 개발해서 저희는 분양도 하고 임대도 하지만 근데 일단 사시는 분들이 좋아야 돼요. 무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땅을 위주로 많이 보는데, 근데 명당터와 흉터, 이제 골토라 그러죠. 골토. 골토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 골짜기나 아니면은 모솔이나 아니면은 이 골바람, 그러니까 골짜기 바람이죠. 이런 데를 골토라고 하고, 나쁜 자리, 그러니까 흉터를 나쁜 자리 골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토에서 보통 집을 짓거나 또는 어떤 뭐 행위를 할 적에는 좋지 않다. 그런 데서 보면 이 피해를 많이 봐요. 건강상, 뭐 금전상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잃는 게 뭐 돈도 있겠지만 건강을 잃는 게 제일 크게 잃는 거죠. 그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 골토에는 바람이,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부는데 유독히 거기만 바람이 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센 곳, 명당인 것은 바람이 안 부는 곳이 명당이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 그러니까 항상 이게 그 낮에 밤 되면 그 북서풍이 불고, 낮에는 그 북남풍이 불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있고, 밑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공장이 있는 자리가 낮에는 바람이 산으로 올라가고, 또 오후에는 이 바람이 산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터라는 것이 상당히 집터만큼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골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묘토라고, 지금은 이제 매장 문화가 많이 없어져 갖고 매장을 많이 안 하시고 화장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것도 제가 경험담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벌써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오래되셨는데, 이 아버님이 어머님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뭐랄까,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매장 문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산이 있었고, 근데 우리 선산을 봤는데 그 선산이 그 넓은 데에서 좋은 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화장을 할까, 다른 데다 모실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남의 땅하고, 남의 땅이 70%, 30%가 우리 선산에 걸쳐 있는 땅, 거기 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딱 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발복터입니다. 거기가 발복터라는데, 발복이라는 것은 집에서도 발복터가 나올 수 있고 묘자리에서도 발복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발복터가 왜 좋으냐면은 그냥 발복, 일어난다는 얘기죠.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터란 얘기예요. 명당터. 그런 터를 저희 아버님을 모셨어요. 모시고 나서 지금 정말 거짓말처럼 모시고 불과 몇 달 지나서, 한 5, 6개월 지났나요? 5, 6개월 지나서부터 누가 돈을 막 훔쳐다 내 통장에 막 넣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가 거의 100배 이상 커졌죠. 많이 커졌죠. 매출도 커지고 규모도 커지고 자산도, 개인적인 자산도 커지고, 발복터를, 그래서 묘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연적인 영향을 안 받는 곳, 자연적인, 그러니까 뭐 위해로운, 그러니까 뭐 그게 수맥이 됐든 전자기파가 됐든 그 내가 쉬는 동안, 잠자는 동안 해로운 파장을 안 받는 곳, 편히 쉬는 곳, 이런 게 좋은 거고,
또 돌아가신 분은 진짜 편한 잠자리 같이 편하게 이렇게 썩어 가시고 또 돌아가신 분이 편안하면은 자손들이 잘 돼요. 근데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기가문이라고 있습니다. 동기가문이란 뭐냐면은 쌍둥이와 쌍둥이는 생각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느낌이나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형제도 그럴 수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 묘자리를 물이 나는 곳, 그러니까 쉽게 수맥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은 진짜 나쁜 곳에 모시면은 그 나쁘다는, 내가 불편하다는 사인을 암시적으로 보내요. 사인을 계속 보내는데 자기가 그걸 알아채면은, 빨리 알아채면은 이장을 하던가 무슨 조치를 취할 텐데 그걸 몰라요. 모르고 막 지나가다가 나중에 늦게서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알게 되면은 늦겠죠. 근데 발복터는 손을 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발복터에서 모셔지면은 편하니까 이 자손들한테 해롭게 할 이유도 없고 사인을 보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된다는 거죠. 풀린다는 거죠. 너 도와주시는지 아니 그거는 모르겠어요. 도와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생각한 대로 여태까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돼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의 덕을 많이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대규모 아파트나 이런 거 보면은 묘지나 공동묘지 같은 거 아니면 개인묘지 같은 거 있는 경우 그냥 밀어버리고 공지해서 공시라 그러죠. 묘지 공시를 해서 한 달 안에 안 하면은 파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좋은 땅이 그 단지에 예를 들어 10개 동 아파트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몇 개는 분명히 묘지 위에 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몇 층이에요. 뭐 15층, 뭐 10층.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수맥도 마찬가지예요. 수맥파가 올라오는 것은 어느 정도 강하냐면은 건물에 수직으로 금이가 있는 것은 수맥파고 가로로가 있는 건 수맥파가 아니에요. 건물 하자지. 저는 이제 수맥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봤지만 수맥파에 대해서는 명당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골토라 그러죠. 나쁜 흉터에다 집을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옛날 어르신 말로 골사를 맞는다 그럽니다. 골사를 맞는다 그러는데 바람을 맞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따뜻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골사를 맞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전문가들한테 터를 조금 문의해 보시고 집을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죽은 사람이 있는 곳, 그걸 음택이라고 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목숨이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을 양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음택과 양택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양은 땅 위, 음은 땅 아래고 양은 땅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라 그러죠. 그래서 음택이라는 건 땅 밑 땅. 그래서
죽은 사람의 있는 곳, 음택이라 그러고, 사람이 사는 곳을 양택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음택과 양택을. 그러니까 좋은 땅과 나쁜 땅 차이를 보면은, 양택이 있는 곳은 지형,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형입니다. 이 지형이, 그러니까 산 자락의 명당은 거의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명당이 이렇게 흔하게 여기 있으면은 다 명당 찾겠죠. 근데 명당이 그렇게 흔치 않고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자리를 보면은 나무가 잘 돼요. 나무가 울창하고 크고 잡목이 안 자라죠. 특히 이 땅이 안 좋거나 좀 예를 들어서 지맥이 안 좋은 곳에 보면은 가시나무나 칡넝쿨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자라고 잡목 이런 게 많이 자랍니다. 굵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한 건 사는데 생명력이 강하지 못한 거는 빨리 죽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잔디 같은 걸 심어 보면은 좋은 토에서는 잔디가 파랗게 잘 자랍니다. 근데 좋지 않은 땅에서 보면 잔디가 잘 죽어요. 이유도 없이 죽고 이끼 끼고 뭐 드문드문 무슨 머리에 보면은 옛날에 뭐 이렇게 구멍 뜯어먹은 것처럼 이렇게 동전 모양처럼 구멍이 나죠. 잔디에도 그런 게 생깁니다. 터가 안 좋으면은 그런 거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돈이 모이는 명당, 건강을 찾고 또 건강을 해치지 않는 터, 이거를 반드시 가려야 되는데 밥은 어디서나 먹어도 어디서나 먹고 할 수 있지만 잠은 가려져야 된다는 것. 집터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집터이고, 특히 이제 나쁜 것을 또 뽑는다라면은 집 주변에 고압선이 있다든가 변전소가 있다든가 이런 시설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강을 7부 능선, 5부 능선 이상 되는 데서 내려다보는 것, 또 정서상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되는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곳이면은 좋고, 그리고 이제 택지를 살 적에는 배산임수를 봐야 돼요. 무조건 잘 봐야 되고, 그리고 꼭 북향이라고 뭐 나쁜 건 아니고 남향이라서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명당도 북향도 명당이 있어요. 서향도 있고 동향도 있습니다. 근데 대지를 구입하실 적에, 토지를 구입하실 적에 농사를 짓는 건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거기서 집을 짓는다라면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아니면은 원형인 땅을 사야지, 땅을 구입을 할 적에 모가 났거나 모서리가 날카롭게 있거나 이런 땅은 가급적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나 계곡 또는 능선 이런 데로는 대지로 또는 집 짓기에는 적합치 않으니까 이런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명당은 흔치가 않지만 찾기도 힘들지만 또 찾으면은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또 나한테 해로운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화장을 문화가 많기 때문에 화장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게 없어져 버려요.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복을 주지도 않아요. 그건 화장을 하면 끝나는 거지만, 근데 사람 사는 집은 안 그렇잖아요.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살면서 불편한 집이 누군가가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그 집에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이런 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집터를 볼 때 뷰만 보고 사서는 대지를 사서는 안 돼요. 꼭 맨날 뷰는 내가 볼 적에
한 달에서 두 달, 길어야 6개월 아니면은 뷰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거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끔씩 내다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느냐. 근데 항상 보이는 게 강물만 보인다. 그거는 정서상 좋지가 않으니까 보이는 게 여러 가지로 다채롭게 사교적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다. 물론 강이 있으면 좋은데 큰 강 옆에 뭐 한강 옆이라든가 남한강이나 북한강 옆에 바로 앞에 집을 짓는다. 글쎄요, 그거는 꼭 명당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뷰값으로 땅값을 비싸게 쳐서 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지를 사든 아니면 집을 질 계획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집을 사실 적에 사전에 이 집이 어떤가 한번 자문을 구하실 적에는 한 번은 전문가나 저희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지금 그 로드뷰라는 게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 로드뷰라는 게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도 그 땅에 현장에 안 가도 그 땅의 지형이라든가 수맥이라든가 또는 그 땅의 좋고 나쁨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려드릴 거니까 이런 것은 참고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좋고 또 알찬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